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루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 일본의 국민민주당 당대표의 불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 일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실시한 중의원 선거에서 거대 여당이었던 자민당이 정치자금 배급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신뢰를 잃게 되면서 15년 만에 과반수의 중의원 의석을 야당에게 뺏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206석으로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과반인 233석을 넘겨야 해서 25석의 의석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민당에서는 야당에서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하고 저번 선거에서는 11석밖에 없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28석이라는 큰 성과를 낸 국민민주당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큰 성과를 낸 국민민주당의 당대표인 사진으로 나오는 타마키 유이치로라는 정치인이 불륜 스캔들로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타마키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크게 이겼는데요. 저번 선거에 비해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103만엔의 벽이라는 것을 허문다는 정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103만엔의 벽을 허문다는 정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하기에 주부나 대학생들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연수입 103만엔을 초과해도 세금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마키 대표는 도쿄대 법대 졸업에 하버드대학 경영 석사 출신이고 출신은 일본의 카가와현으로 초중고를 모두 나왔으며 지금도 카가와현의 중의원으로 육선을 한 거물급 정치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불륜의 시작도 카가와현에서 시작됩니다. 불륜 상대방은 카가와현의 홍보대사였던 코이즈미 미유키 씨로 타마키 대표랑 똑같이 카가와현 출신의 그라비아 아이돌 및 레이싱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며 2019년 카가와현 관광대사로 발탁되었는데요. 2019년부터 현 내 이벤트 등에 참가하며 타마키 대표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2022년부터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하는데요. 올해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 전에 7월 26일 밤에는 카가와현의 타카마츠시에 있는 호텔에서 같이 숙박했었고 총선거 후에 10월 30일 밤에는 도쿄 신주쿠의 고급 바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것이 플래시의 보도로 알게 되었는데요. 타마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륜을 인정하며 가족뿐만 아니라 기대해주신 전국의 많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에게 상대방과 있었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일생에 걸쳐서 사과하며 살겠습니다. 부인이 있는 몸으로 다른 여자를 마음에 뒀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 후에도 타마키 대표는 의원직 및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결국 당내의 윤리위원회를 거쳐 대표직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국민민주당의 대표직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라면 정치인은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에 불륜을 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유명한 시사 유튜버 호리에몬의 채널에서 타마키 대표를 컨텐츠로 한 동영상의 댓글 여론을 보면 불륜 보도가 나오면 언제나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사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사과하는 것은 부인과 가족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타마키 대표의 불륜으로 우리는 곤란하지 않습니다. 자민당의 정책에 우리는 곤란합니다. 대표는 103만엔의 벽을 파괴해주세요. 불륜 때문에 타마키 씨가 없어져 무능한 정치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100배 곤란하다. 불륜은 진짜 아무래도 좋다. 사과할 필요도 없다. 확실히 일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불륜이라는 것은 부인과 가족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일본에서 정치인의 불륜에 대한 여론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이유가 일본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고 특히 불륜과 같은 가정 내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에 정치인의 개인적인 문제는 공적 역할과 별개로 취급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의 사생활이 해당 당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 문제를 논란으로 확대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본 언론도 정치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파헤치는 것보다는 해당 정치인의 공적 역할과 정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를 사회적 논란으로 만드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정치인의 불륜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이유는 일본 사회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특히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적 업무를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기적적으로 당을 재건해내고 자민당으로부터의 러브콜까지 받으며 곧 일본의 여당에 합류할 타마키 대표의 공적을 높이 사고 있고, 타마키 대표의 아내도 불륜을 용서한다는 말도 나온 상황이기에 한국처럼 수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는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놀랬습니다.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는 이 정치인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서 당을 여당 계열에 합류시키며 완벽히 당을 재건해낸 화제의 정치인인데 불륜으로 인해서 정치 생명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일본의 여론은 정치와 사생활은 별개라는 분위기로 지금은 타마키 대표의 불륜 내용은 일절 언론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며 모든 언론에서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긁어 모아서 수많은 비난 및 비평의 기사가 판칠 것 같은데요. 제 주변 일본 지인들도 타마키 대표는 이번 공격이 정말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언젠가 총리가 될 것 같다고 칭찬 일색인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일본이 확실히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조금 혼란을 겪었는데요. 불륜을 해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했고 아내가 용서하고 있고 당과 여론에게 지지를 받는다면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역시 저도 일본에 와서 아무리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한국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선비 기질이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참,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이 불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본인들이 쉽게 불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수준 높은 구독자님들은 영상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타네!